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류징화, 와이지엄, 한종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필드. 23번째 244페이지 24년 7월 4일 목요일 23시 39분 大国衰落之见，作者刘景华，人民出版社。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1판 1쇄 발행 2012년 5월 10일 지은이 류징화, 와이, 옮기니 한종수, 편애니 유연식, 편행곳 도서출판 아이필드. 주소 121-838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7-1 서교 오피스텔 407호. 전화 02-323-9491 팩스 02-323-9491 출판 등록일 2001년 11월 6일 출판 등록번호 제2001-52호 ISBN 978-89-94620-02-2 039-000. 잘못 만들어진 책은 사신곳에서 바꿔드립니다.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22,000원. 찾아보기 439페이지 올레마 252, 265-8 울루스 216-7, 219, 222 움마 164-6, 168, 178 움브리아족 72 원수정,元首正 81-2, 89, 121 웨스트민스터법 351, 웰스 124, 222 위그르 유목제국 299, 302 위그너 전쟁 199 프랑스의 종교전쟁 유구르타 전쟁 77-8 유럽 경제 공동체 365 유럽 공동체 365-6 유럽 안전보장협력회의 398 유럽 자유무역연합 365 유스티누스 1세 128-9 유스티누스 2세 135 유스티니아누스 116, 122, 124-5 128-36 유스티니아누스 2세 140 유연족 로란주 243 6.1전쟁 398 윤작제 룬주어즈 327 율리아 카이사르 딸 81 율리아누스 53 125-7 율리아누스 살비우스 84 율리우스 클라디우스 왕조 83 응크루마 356 응천부 잉티안프 난징 233 애화단 사건 358 이교 부흥운동 126 이달고 314 이드리스 왕조 178 181 244페이지 1071년 비잔티움 황제 로마누스 디오게네스가 만지 케르트에서 셀주크에게 패하고 포로가 되었다. 셀주크인은 동부 아나톨리아를 자신의 땅으로 만드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개탄했다.
투르크인은 찬란한 고대 로마의 폐허 위에 유목민의 장막을 세웠다. 인류 문명의 요람이 야만적인 이슬람의 잔혹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1077년 셀주크인은 투르크어로 룸은 로마라는 뜻이다. 술탄국을 세웠다. 244페이지 208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지방에 세워진 이슬람 국가로 전성기 때에는 흑해까지 진출했다. 멸망 연도에 대해 위키백과는 1307년, 르네 그루스는 1302년, 유라시아 유목 제국사 235쪽이라 했다. 이 나라의 기반은 비잔티움 문명, 투르크의 유목 전통, 이슬람 문명이 융합된 것으로 그 이후부터 소아시아 지역은 투르크인의 차지였다. 1230년대의 룸 술탄국은 문명 수준이 매우 높았다. 아나톨리아에는 당시에 만든 도로, 석조, 교량, 모스크, 종교, 학교, 방어 시설 등이 남아있다. 1230년대의 룸 술탄국은 문명 수준이 매우 높았다. 아나톨리아에는 당시에 만든 도로, 석조, 교량, 모스크, 종교, 학교, 방어 시설 등이 남아있다. 셀주크의 굴기로 서방사회는 위협을 느꼈고 그 결과 2세기 동안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다. 1차 십자군이 중동에 4개의 나라를 만들자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진 세력들이 소아시아에서 주로 충돌했다. 4차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후 상황은 더욱 치열해져 투르크 세력, 라틴인의 십자군 세력, 그리스인 세력이 각축을 벌였다. 1243년 몽골인의 침공으로 룸 술탄국은 큰 피해를 입었고 1261년 니케아 제국의 황제 미카엘 8세가 비잔틴 제국을 광복 209, 245페이지 209 니케아국은 1204년 테오도루스 1세 라스카리스 제2 1208부터 22 세운 왕국으로 비잔틴 제국의 일부분을 차지했던 독립공국 공국어 1261년 미카엘 팔라이올로구스 장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하고 미카엘 8세 제위 1261부터 82가 되어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 왕조를 창설했다. 비잔틴 제국을 광복함으로써 소아시아 지역은 비잔티움 세력과 투르크 각속장으로 변했다. 투르크 문제 있는 것 같은데 10개가 넘는 소국들 가운데 오스만 투르크가 회오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245페이지 그림 셀주크 투르크의 발음과 진출 방향 셀주크 투르크의 최대 영역 11세기 메디나, 메카, 홍해, 예루살렘, 지중해, 카이로, 비잔틴 제국, 흑해, 앙카라, 만지케르트, 카스피해, 아랄해, 젠드, 사마르칸트, 레이, 바그다드, 만지케르트, 이스파한, 바그다드, 가즈니 왕조, 아라비아해, 셀주크 투르크의 발응지, 젠드가 어디지? 셀주크 투르크의 진출 방향, 젠드에서 하나는 사마르칸드로, 하나는 서쪽으로 해서 여기 어디야? 여기는 안 썼네? 레이, 그 다음에 만지케르트, 앙카라, 이스파한, 바그다드, 예루살렘.
10개가 넘는 소국들 가운데 오스만 투르크가 회오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스만 투르크인 246페이지. 오스만 투르크는 셀주크의 전성기 때에는 룸 술탄국의 속방, 슈방, 종속국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의 영토가 비잔틴 제국과 인접해 있었던 탓에 성전에 가장 열정적이었다. 그들은 비잔틴 제국의 변경을 차지했으며 지도자 오스만 1세 제위 1299부터 1326은 가지들의 술탄이라 불릴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다. 그들의 연대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가지는 진정한 신앙의 도구이며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신의 종리자 알라의 검이다. 1337년 오스만의 아들 오르한 1세 제위 1326년부터 59년경이 투르크계 소국들을 병합했고 화폐를 주조해 상업을 키웠으며 가지 술탄이라 자칭했다. 얼마 후 마르마라 해변의 이즈니크, 니케아와 이즈미트, 니코메디아 같은 도시들이 수중에 들어왔고 세력이 마르마라해, 에게해, 흑해 주변으로 뻗어 소아시아 전체를 평정했다. 발칸 반도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차곡차곡 마련해 놓은 것이다. 247페이지 2. 유럽 문 앞의 다마스쿠스검. 오스만인의 유럽 진출. 1341년 술탄 오르한은 비잔틴 제국의 대신을 만나 비잔티움의 내전에 참전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그 대신이 훗날 비잔티움의 황제 요한네스 6세 칸타쿠제누스 제위 1347부터 54이다. 247페이지 210. 존 노리치에 따르면 요한네스 6세 칸타쿠제누스의 제위는 내키지 않은 제위라고 한다. 안드로니코스 3세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는 바람에 그의 아들 9살짜리 요한네스 5세가 제위 상속자일 수 있지만 군주가 반드시 세습할 필요가 없었던 데다가 공동 황제로도 임명을 받지도 못했다. 요한네스 칸타쿠제누스는 전 황제 안드로니코스의 성실한 대신으로 제위에 대한 야심이 없었고 어린 황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할 뿐이었지만 그의 정적들은 그를 제거하기 위한 모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1341년 10월 26일 군대는 현지에서 그를 황제로 초대했고 이는 내전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종횡무진 동로마사 538-540조. 오스만 제국은 다르다늘스 해협이 있는 갈리폴리 247페이지 211 에게해에서 마르마라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늘스 해협에 면한 터키령 반도 유럽 쪽에 위치해 있다. 갈리폴리 발칸 반도의 대도시 아드리아노플을 점령하고 1365년에는 아드리아노플을 수도로 삼아 유럽 정복의 기지로 만들었다. 동쪽으로는 아나톨리아가 확장의 발판이 되었다. 그들은 발칸 반도와 중동 지역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서 양쪽에서 정복 사업을 펼쳤다. 동쪽에서는 같은 투르크 계열인 카라만을 목표로 삼았고 212페이지 248페이지 212 소아시아 반도 남부의 도시 1275년부터 카라만 에미리트 1250부터 1487의 수도였으며 1468 오스만 제국에 정복당했다. 마지막 20대 아미르인 투르구토글루 마흐무드 베이 제위 1483부터 87까지
나라를 유지했다. 에미리트는 아미르가 통치하는 나라를 뜻하며 우리말로는 터우국으로 옮긴다. 아랍에미리트가 그런 경우다. 동쪽에서는 같은 투르크 계열인 카라만을 목표로 삼았고 서쪽으로는 발칸 반도를 잠식하고 중부 유럽에 진출하려 했다. 1389년 세르비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비록 술탄이 전사 무라트 1세 전투 전날 암살당했다는 설도 있지만 콘스탄티노플을 보유해 유럽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1396년 유럽이 연합군 니코폴리스 십자군을 만들어 오스만의 확장을 저지하려 했으나 참패했다. 213, 248페이지 213 1396년 9월 25일 혹은 9월 28일에 도나우 강변의 니코폴리스에서 오스만 제국의 바예지드 1세 제위 1389부터 1402 헝가리 왕 지기스문트가 이끄는 유럽연합 참가 세력 헝가리 왕국,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 왈라키아, 폴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왕국, 구 스위스 연합, 튜던 기사단,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성 요한 기사단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 흔히 니코폴리스 십자군이라고 불리며 중세 최후의 대규모 십자군이었다. 전투 결과는 오스만 제국의 결정적 승리로 끝났고 바예지드 1세는 카이로의 mamlu크 왕조, 노예 왕조 모하에 있던 칼리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술탄의 칭호를 하사받았다. 위키백과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인용. (1402년) 티무르가 다른 투르크족 조장들의 부추김을 받아 앙카라에서 오스만군을 물리쳤다. 술탄 바예지드 1세는 포로가 되었고 내란마저 일어나 오스만의 팽창은 10여 년 동안 멈추었다. 1444년 헝가리의 야노슈 후냐디 1407부터 56이 이끈 십자군 연합군이 오스만과 격전을 벌였으나 바르나성 불가리아 동부에서 대패했다. 바르나 전투 1453년 5월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함으로써 천혜의 항구이자 천년 고도를 손에 넣었다. 정복자 메메드 2세 제위 1444 내지 46 1451 내지 8일은 로마 황제라 칭하며 두 대륙과 두 바다의 지배자라 선언했다. 1453년에서 1566년까지가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였다. 214 248페이지 214 메메드 2세부터 술레이만 대제 1세의 통치 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오스만군은 소아시아의 타우루스 산맥 215를 넘었다. 248페이지 215 토루스 산맥의 영어 이름 터키 남부의 산맥 지중해 연안과 평양을 이루며 서쪽 에그리디르 호에서 동쪽의 유프라테스강 상류유까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뻗어 있다. 다마스쿠스와 카이로, 메카와 메디나와 예루살렘이 오스만 제국의 땅이 되었다. 술탄은 자신을 이슬람의 보호자이자 이슬람 문화의 대표자라 자처하고 경건한 신도들의 우두머리란 칭호도 같이 사용했다. 술레이만 1세 제위 1520부터 66
대해 도나우강 상류로 진출했다. 1526년 모하치 전투에서 헝가리 정예부대를 격파하고 3년 후 헝가리를 정복함으로써 도나우 강변의 부다페스트에서 티그리스 강변의 바그다드까지 크림반도에서 나일강의 제1폭포까지 영토가 늘어났다.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를 빠르게 정복한 이유는 우선 발칸반도의 지세가 완만해 천음의 요새가 많지 않은 데다 도나우강과 그 지류를 교통로로 이용할 수 있어 진군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칸반도에는 비잔티움, 불가리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등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여서 각계 격파할 수 있었다. 둘째, 유럽 열강이 민족국가 건설의 열중이었던 것도 영토 확장에 유리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 1337부터 1453,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해상전쟁 249페이지 216 모두 4차례 있었는데 전부 해전이었다. 1차 해전 1257부터 70, 2차 해전 1293부터 99, 마르코 폴로가 이 전쟁에 참전했다가 감옥에 갇혀 동방견문록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3차 해전 1350부터 55, 4차 해전 1378부터 80, 로마 교황청 내부의 혼란 217, 249페이지 217, 아비뇽 요수 1309부터 77과 당시의 대립교황을 말하는 뜻. 아비뇽 요수 이후 1449년까지 대립교황은 8명이 있었다. 대립교황은 로마 가톨릭교회 역사에서 미합법적으로 교황권을 행사한 사람을 가리킨다. 대립교황은 교리와 관련된 교회 내 대립, 합법적인 교황의 추방, 이중 선거, 세속 군주와 기존 교황의 대립, 로마 귀족들의 반대 등 여러 역사적 상황이 낳은 결과였다. 217년부터 1449년에 이르기까지 40명의 대립교황이 있었다. 위키백과 대립교황에서 인용 217년부터 이런 사정 때문에 유럽은 숨 돌릴 겨를이 없어 오스만의 발칸반도 진출을 막을 수 없었다. 오스만 제국은 피정복 민에게 관대한 종교 정책과 세금 정책을 시행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었으며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소아시아 지역은 투르크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유럽 진출에 필요한 인적,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 행정 경험이 있는 관료,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학자를 얻었고 룸 술탄국의 종교와 행정 전통 및 풍부한 유산을 계승해 번영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250페이지 오스만 제국의 통치기구. 오스만 제국의 국가기구는 중앙집권에 유리한 구조였다. 초원의 전통과 가지 이상, 룸 술탄국의 수준 높은 이슬람 전통, 페르시아의 문화, 이 셋은 오스만 제국이 발전해 나가는 새 축이었다. 초원의 전통이란 엄격한 가족 윤리에 의한 세습 제도를 말하며 초기 이슬람에서 선거로 지도자를 뽑던 체제와는 뿌리가 달랐다. 지배자는 자신이 통치 가문으로 선택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통치 가문에서도 술탄만이 진정한 주인이었다. 신하와 친척은 물론 처자까지도 술탄의 종일 뿐이었다. 미국의 역사학자 리비오 1876년부터 1949년까지는
그이져서 술레이만 대제 시대의 오스만 정부 218 250페이지 원제는 이것이다. 오스만 제국은 본질적으로 노예주들의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오스만의 통치기구는 술탄과 그의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데 그의 가족 중에는 관리, 법인과 기병으로 구성된 상비군에 포함될 예정인 훈련된 예비군, 법원과 정부의 소장파가 그 일원이 된다. 이런 청년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행정사무와 권력을 맡긴다. 성법, 이슬람의 율법 시리아에 맡겨야 하는 일부의 판결과 비이슬람과 외국인 관리를 제외한 정부 업무의 대부분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러한 통치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소수의 예외를 빼고 나면 그들 대부분이 태어날 때는 기독교도였다는 것이고, 둘째, 통치기구 내 개인은 모두 술탄의 노예라는 신분으로 공무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들의 재산이 얼마건 또 권력과 명예를 얼마나 누리고 있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다. 가지의 이상이란 성전을 수행하는 것, 즉 비이슬람의 땅과 재산을 빼앗고 제국을 정복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군사적 봉건주의 특징은 군인을 최고의 직업으로 본다는 점인데 오스만 제국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 국가의 사회, 종교, 재정관리 방식을 계승했다. 군인의 재산과 지위와 전투력을 보존하기 위해 굴람 219 제도를 실시했다. 251페이지 219 굴람 또는 길매는 노예 출신의 투르크 기병대를 말한다. 이 제도는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 병사들을 훈련시켜 국가기구에 복무하게 했다. 오스만 제국은 룸 술탄국의 전통을 체계화해 기독교인의 남자아이를 이슬람 방식으로 종교 교육과 군사 훈련을 시켜 후방의 보충대 및 관리로 육성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예니체리라는 근위병이 탄생했다. 예니체리는 정복과 통치의 근간이었으나 나중에는 근대화에 반대하는 수구 세력으로 변질된다.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는 굴람 제도를 이렇게 평가했다. 유목 문명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업은 유목민이 양과 소를 기르기 위해 보조적인 동물, 즉 개, 낙타, 말을 훈련시켜 자신들의 조수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 쾌거는 그들을 역사의 수역으로 끌어올렸다. 오스만 제국이 아바르 251페이지 220 6세기 중후반 동유럽에 제국을 세워 슬라브족을 지배한 유목민족 아바르 제국과 달리 오래 지속되었던 이유는 이렇게 뛰어난 유목민족의 기술을 정주사회에 적응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오스만의 파디샤 술탄들은 노예를 훈련시켜 인간 가축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조수로 만들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군사와 정치 체제는 더욱 튼튼해졌다. 술탄은 모든 제도 위에 군림하면서 재정회의, 술탄이 직접 주재한다와 국무회의, 보정장군 221, 252페이지 221,
황제 혹은 왕이 어리거나 병약할 때, 또 제위가 골석일 때 황족, 왕족이나 외척에서 정부를 맡는데 이를 섭정이라 한다. 간혹 덕이 있고 명망이 뛰어난 대신이 섭정을 맡기도 하는데 이를 보정 대신, 부정 다臣이라고 한다. 보정 장군은 장군으로서 섭정을 맡는 것을 말한다. 를 통해 극한까지 발달한 전제 정치를 실현했다. 지방에서는 군인과 신병 출신의 관리들, 신학과 법학을 공부한 울레마가 통치의 핵심이었다. 아스켈이라는 지배층은 주로 군사적 역할을 맡았으며 그 가운데 장군이나 파샤가 최고위직이었다. 세금을 내는 평민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를 막론하고 랴야, 피통지차라고 불렀다. 이 시기의 오스만 제국은 법 집행이 공평했으며 세금도 가혹하지 않아 사회가 안정되었다. 제국의 전성기였다. 252페이지 오스만 제국의 팽창 및 사파비 왕조와의 분쟁. 이 지도는 16 내지 18세기의 서아시아 판도이다. 17세기 후반에 오스만은 빈 근처까지 진출함으로써 최절정기를 맞았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 1683년에 사파비 왕조의 영토 트리폴리타니아, 튀니지, 알제리, 지중해, 키레나이카, 이집트, 하자즈, 홍해, 아라비아해, 메지드, 사파비 왕조, 시리아, 분쟁지역, 카스피해, 오스만 제국, 흑해, 러시아 제국, 보스니아, 헝가리, 트란실바니아. 지방에서는 군인과 신병 출신의 관리들, 신학과 법학을 공부한 울레마가 통치의 핵심이었다. 아스켈이라는 지배층은 주로 군사적 역할을 맡았으며 그 가운데 장군이나 파시아가 최고위직이었다. 세금을 내는 평민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를 막론하고 랴야, 피통치자라고 불렀다. 이 시기의 오스만 제국은 법 집행이 공평했으며 세금도 가혹하지 않아 사회가 안정되었다. 제국의 전성기였다. 252페이지 제국의 전성기. 이거 못다 읽었네. 사파비 왕조의 영토. 사파비 왕조의 영토는 이쪽에. 오스만 제국이란 게 터키 보고구나. 맞나? 그런 것 같다.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왕조의 분쟁지역 1514년부터 1639년까지. 지방에서는 군인과 신병 출신의 관리들, 신학과 법학을 공부한 울레마가 통치의 핵심이었다. 아스켈이라는 지배층은 주로 군사적 역할을 맡았으며 그 가운데 장군이나 파샤가 최고위직이었다. 세금을 내는 평민은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를 막론하고 레이야라고 불렀다. 피통치자,
이 시기의 오스만 제국은 법 집행이 공평했으며 세금도 가혹하지 않아 사회가 안정되었다. 제국의 전성기였다. 252페이지 제국의 전성기 무역도 번성했다. 유럽 각국의 상인들이 몰려들었고 여러 나라에서 대사를 상주시켰다. 오스만 제국의 법전이 서방에 알려지면서 술레이만 1세는 위대한 입법자라는 칭송을 들었다. 그의 통치기에 유목 전통, 페르시아의 문화 및 정치사상, 비산티움의 군사 및 정치제도, 아랍의 과학, 종교, 문자를 융합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또한 커피의 전파는 오스만 제국 번영의 상징이었고 담배는 영국인을 통해 전해졌다. 1557년 완공된 술레이만 모스크는 건축가 마마르 시난 1489부터 1588의 작품으로 술레이만 1세가 새 대륙을 정복했다는 기념비이다. 모스크 내의 4개의 미나레트 첨탑은 술레이만이 콘스탄티노플을 통치한 4번째 술탄이라는 의미이고 10개의 주랑은 오스만 가문의 10번째 술탄이란 뜻이다. 돔의 정상은 성 소피아, 아야 소피아 사원보다 16피트 높다. 당시 술레이만에 대적할 만한 군주는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 제위 1519부터 56분이었다. 술레이만은 프랑스 국왕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짐은 술탄 중의 술탄이며 사방의 군주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군주 중의 군주이다. 짐은 지중해와 흑해, 루멜리아 222, 253페이지 222 오스만 제국령 발칸반도 현재 불가리아, 세르비아 영토가 이에 속했다. 아나톨리아, 카라마니아 223 253페이지 223 카라만 에미리트를 말하는 뜻 248쪽 조 212 참조 에미리트는 아미르, 에미르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토호국, 제후국, 군우국을 의미한다. 아라비아, 예멘의 지배자이다. 숭고하고 탁월한 전공을 세운 선조들의 도움으로 본인은 불타는 금과 승리의 창 끝으로 수많은 나라의 술탄과 군주들을 정복했다. 오스만은 지중해의 해상강국 베네치아, 제노바와 오랫동안 싸우면서도 제해권을 빼앗기지 않았으나 1571년의 레판토 해전에서 베네치아와 에스파냐 연합함대에게 무릎을 꿇었다. 기독교 세계는 환호했다. 이년 후 베네치아가 키프로스를 수복하기 위해 함대를 편성했으나 전투를 포기해 오스만 제국은 부전성으로 남아 존재감을 과시했고 펠리페 2세 제위 1556부터 98 영국과의 전쟁 때문에 모로코 통제를 포기하자 오스만은 모로코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해 지브롤터 해협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천연 경계이자 완충 지역이 되었다. 16세기 중엽 오스만 제국은 유럽 최강의 나라였다. 하지만 문의 부흥과 종교 개혁의 세례를 받은 서구는 기술과 과학을 앞세워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다. 1566년 254페이지 224 술레이만 1세가 이해에 사망했다. 이후 오스만 제국의 정복 사업은 답보 상태였다. 인도양에서 튼튼하고 성능 좋은 함포를 장착한 포르투갈 함선을 만나게 되고 이란으로의 진군도 사파비 왕조에게 저지르였으며 오스트리아 비누르의 진격도 여러 번 막혀 헝가리 평원으로 물러나야 했다. 오스만 제국의 군사 정복이 멈출 때쯤 세계 무역의 중심이 대서양으로
옮아가고 있었다. 대서양으로 옮아가고 있었다고? 이전하고 있었다고?